그는 고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그 시절을 결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 시절 그부들은 그에게 동창회에 가자고 설득했다. 톰 홀만, 리더스 다이제스트 2021년 5월 27일 기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팻 프리블이 평생 가지고 다녔던 상처는 거의 50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워싱턴주 우드랜드의 동료 학생들은 그가 달랐기 때문에 그를 따돌렸습니다. 팻의 부모님은 4학년 때 그의 유급을 원했고 그래서 그는 그의 남동생인 레오와 같은 반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팻은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했고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팻 프리블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지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량한 학생들은 약점을 찾아내는 기이한 능력을 습득하여 손에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감정적 고통을 가합니다. 졸업 후 팻은 표류하여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집이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력이 없었고 별 볼 일 없는 직업만 전전했습니다. 현재 65세인 그는 오레곤주 포틀랜드 남동부에 있는 원룸 아파트에서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며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긴 회색 머리와 수염을 기른 팻은 강인해 보입니다. 길을 건너면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하면 부드러운 면이 드러납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고 자신의 말을 되뇌이며 다른 사람들이 한때 그를 조롱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레오는 그의 형이 항상 그를 위해 서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게이인 레오는 나는 모든 문제를 회피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작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뭔가를 느꼈어요. 그들은 나를 여러 별칭으로 불렀죠. 팻은 그런 나를 변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레오는 포틀랜드로 이사한 다음 하와이로 이사했으며 그곳에서 인생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꽃 디자이너로 경력을 시작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15년 후 레오와 그의 파트너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습니다. 레오의 인생 파트너가 죽을 때까지 그들은 36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2010년 고등학교 35차 동창회에서 짐 캐리가 레오를 만나 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레오는 캐리에게 팻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라고 캐리는 회상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의 사건이 아주 신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차를 타고 강가에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라고 캐리는 회상합니다. 팻은 데이트를 하러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차가 모래에 갇혔습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의 차 옆면을 잡고 팻과 그의 데이트 상대가 타고 있던 차를 뒤집으려고 하였습니다. 팻은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팻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차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팻은 좌절했죠. 라고 캐리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캐리는 지난 11월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된
2021년 45차 동창회에 팻을 직접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통해 팻의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마음은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팻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의 삶을 따라잡으면서 캐리는 레오가 뇌암 말기에 걸렸고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캐리는 레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픈 전화였죠. 라고 캐리는 말합니다. 나는 레오에게 안부 인사와 작별 인사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캐리는 레오가 통화하고 싶은 반 친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레오는 통화하고 싶은 이름들을 얘기했고 캐리는 그 남자들의 번호를 추적하여 레오에게 전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한 가지 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팻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팻은 그 대화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과 좋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과 친절이 저도 모르게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낙농업을 하고 있는 브루스 휘트마이어는 레오와 팻에게 전화를 건 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팻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레오를 방문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버스표를 사기 위해 매주 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주 후 휘트마이어는 다시 전화를 걸어 팻에게 그 망할 놈의 버스를 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팻에게 샌프란시스코행 1등석 비행기표를 사주었고 형제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블 형제는 감동했습니다.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레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와 지금은 모두 다릅니다. 레오는 지난 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전 그부들은 그가 떠난 후에도 팻을 잊지 않겠다고 그에게 약속했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그들 중 한 명 이상이 팻에게 전화하여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팻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동창회에는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녀석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봅니다.